한동훈 후보가 지금 SNS에 어떤 글을 썼냐면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나 더 중요하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얻으려고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하는 후보들보다 본인이 더 잘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처럼 민심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서는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느냐가 지금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송국근 본부장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민심 5천만 민심이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떠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라 했는데 정치인에게 선을 그어라 했는데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다 선을 그었느냐. 그동안 그 탄핵에 반대를 해서 거리에서 나왔던 유권자들도 있고 이 유권자들이 먼저 선을 그어야지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선을 긋는 것이지 유권자들은 아직 선을 긋지 않고 그 어떤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유권자도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런데 무조건 선을 그어라 하는 것은 정치인이 먼저 선을 긋는 것은 아니고 민심이 먼저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구 민심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처음에 정치를 시작을 한다고 결심을 했던 게 동대구역에서였어요. 동대구역에서 그때 4시간 동안 팬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때 가서. 네. 그리고 그 기차표까지 뒤로 놓치면서 팬미팅을 했고 나중에 그 시점에 본인이 동대구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은 어떤 보수의 가치, 보수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예요. 네. 대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네.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여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았죠. 그렇죠. 많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실질적으로 탄핵에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그 탄핵 소찬이 통과될 때.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별로 그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것이 이제 대구에서 반론 호응의 그 바로미터가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게요.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도 서서히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윤 대통령 정권을 용병 정권이라고 진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셨죠. 그랬죠. 예.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면 되죠.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또 대통령을 또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잊어야만이 대선을 치르는데 탈당의 문제는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윤 전 대통령이 지혜롭게 판단. 네, 지금 탄핵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주자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스물스물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 탈당 등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 유정복 후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잊자. 언제까지 윤심에 기대서 선거를 치를 생각이냐. 한동훈 후보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더 중요하다. 홍준표 후보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을 내는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하지 않고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방법은 없다. 이런 강경 메시지까지 내면서 당 안팎의 지지를 조금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후보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정광재 대변인. 나경원 의원이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윤심을 팔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윤심보다 민심이 5천만 배 중요하다라고 한 것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도 한 표고 나머지 다른 유권자들도 한 표를 갖고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고 윤심이 민심과 지나치게 괴리됐다 이런 것을 전제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딜레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전통 지지층이 있고 반면에 그에 대한 반감으로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관심인데요. 결국에는 저는 집토끼는
결국에 선택을 강요받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산에 사는 산토끼나 들토끼를 잡으려면 그분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치적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중도층에서 일고 있는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론, 당연히 정권 연장론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도층들을 우리 편으로 데려오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는 이제 일정 정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당내 여러 의원들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실제로 윤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됐을 때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어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국민의힘에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토끼, 산토끼. 이 토끼라는 표현이 사실 저희 뭐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이게 유권자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이제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